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5개월 만에 해제된 첫날, 지하철 역사와 버스의 풍경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어색한 듯 마스크 벗은 시민들보다는 마스크 쓴 분들이 눈에 더 많이 보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이 여전해 갑작스런 확진자 증가는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 시청역 지하철 승강장,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열차를 기다립니다.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지되고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를 반복했던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버스나 대중교통 탈 때는 쓰고 타다가 이제 지금 벗고 다니고 생활하니까 너무 좋고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스크가 이제는 편하다는 이유로 시민 중 18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다른 대중교통도 상황은 비슷했는데 출근길 사람이 많을 땐 실외에서 벗고 있다가 버스에 탑승하며 마스크를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한 70, 80%는 끼고 타시고 개중에는 그냥 올라오면서 또 마스크 끼고 타시고. 봄철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마스크 의무 해제로 인한 대규모 코로나 증가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의 의무가 처음 해제된 이후에도 3주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며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1,500명대에서 800명대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초 개학과 개강을 맞아 지역 코로나 확진자도 다시 1,000명을 넘기며 증가세로 돌아섰고 10대와 20, 30대 등 젊은 연령층의 발생률이 다소 늘었습니다. 정부는 새학기 영향과 기존 백신 면역 감소로 재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 무료로 진행 중인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재감염률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가 백신에 대한 동절기 접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는 4월 말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과 함께 백신 접종에 환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 만큼 예약을 받고 있는 이가 백신을 가능한 미리 맞는 게 좋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 당시 직원들이 119에 신고하는 대신 자체 진화에 나섰다가 실패하면서 초기 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프링클러 등 설치된 소방시설 역시 작동은 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원인 규명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잊을만 하면 터지는 대형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대전 공장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공장 한 동과 타이어 21만 개를 태우고 5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은 밤 10시 4분쯤 제2공장 지하 1층 가류 공정 12번째 공정과 14번째 공정 사이에서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발견한 작업자들은 1층 작업장에서 소화전을 이용해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난 5분 뒤에야 119에 신고를 했고 11분 뒤 소방대가 도착해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장비가 정상 작동했지만 확산되는 불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불꽃이 보이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한 35분 정도 지나서 근데 여기가 CCTV가 멀리 있다고 했잖아요. 불이 급속히 확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화재로 제2공장 잔해물이 쌓여 있어 감식을 위한 진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원인을 밝히는 데까진 적어도 석 달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무너진 공장의 현장 안전을 먼저 확보한 뒤 2차례 이상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화재 확산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화재 피해로 분진과 그을음, 환경공해까지 참다 못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인근 주민들은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몰아내줘! 4번이나 반복된 데다 지난 2014년 화재 당시에도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됐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전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살 길인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맨날 또 이러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불안하고. 한편 주민들은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한국타이어와 대전시, 대덕구청을 불러 피해 상황에 대한 보상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서천군 마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12만 제곱미터가 불에 타고 인근 원산리와 야인리 주민 17명이 근처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9m의 강풍 속에 산림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헬기 13대 등을 동원해 3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1시 20분쯤 서천군 판교면에서도 산불이 나 2시간 15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5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천 금강대교 부근에서 100m 간격을 두고 트레일러와 승용차, SUV 등 차량 10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트레일러 운전자와 40대 여성 등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지면서 차량들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조례안이 국민의힘 의원 1명의 이탈표로 세종시 의회에서 가결돼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투표 과정에서 의원 1명과 사무처 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라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맞서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장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제의를 요구한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개정 조례안 투표 상황입니다. 임원 추천이 구성해 시장 추천 몫이 줄고 대신 시의회 추천 몫이 늘면서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조례안입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원 의장이 투표 종료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전광판에는 이미 결과가 가결로 공지됐습니다. 최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져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한 표 차로 가결된 겁니다. 논란의 시작은 그 한 표입니다. 당초엔 국민의힘 의원 1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됐지만 확인 결과 김모 의원이 실수로 찬성을 눌렀다 정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의원이 실수로 누른 찬성 버튼을 취소하려 했지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의회 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이 있기도 전에 자막을 띄워버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표결권 침해로 재투표를 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행정소송 및 조례에 대한 가처분 신청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자발적 투표를 해놓고 모든 책임을 사무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게 본질적 하자여서 무효로 되는지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금방 알거든요. 왈가왈부할 성질의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의회를 통과해 세종시로 넘어온 조례는 5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해야 하지만 미룰 경우 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최민호 시장은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론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TJB 장서경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책과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보다 내년에 일부 구간에서 시범 시행하고 추후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스턴과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돌아온 최 시장은 1년 전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도입한 보스턴도 전면이 아닌 일부 노선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는 재정 부담이 크지만 유류 절감과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비롯해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바다 자원을 활용한 레저와 의료, 에너지 개발 사업이 활발한데요. TJB 뉴스는 오늘부터 세계 해양 산업의 앞선 현장을 둘러보고 충남서의 미래를 알아보는 기획 보도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서유럽에선 이미 대중화된 해양 치유 산업의 현재와 우리의 계획을 보도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프랑스 서북단 로스코프 해안. 지난 1899년 세계 최초의 해양 요법이 시작된 곳으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해조류 마사지를 즐깁니다. 바닷물을 끓어온 풀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수증기를 통해 몸을 이완시키는가 하면 광활한 대서양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깁니다. 당일부터 주나 월 단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해양치유센터에는 인근 마을부터 외국에서까지 고객들이 줄을 잇습니다. By coming here, I managed to keep fit, even if I am getting older. I have the opportunity to practice different sports like aqua biking, aqua gym. 발상지인 프랑스에서 탈라소 테라피라 불려 명칭이 일반화된 해양치유는 해수와 소금, 해조류 등 바다자원과 햇볕과 바람 등을 이용해 건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서유럽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대중요법으로 인정받아왔으며 프랑스에서는 90여 개의 공인된 해양치유센터에 한 해 100만여 명이 찾고 있습니다. 또 서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건강보험까지 적용하고 있고 해양치유센터는 치유뿐 아니라 가족 휴양지로까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It's a family resort, so people enjoy to be here to be close to our employee and receive treatments with a lot of care. 특히 로스코프는 치유센터와 전문병원, 연구소까지 망라한 클러스터가 형성된 곳으로 해양치유의 메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로스코프의 탈라스 테라피 센터는 맑은 공기와 천혜의 바다자원,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전 세계에서 방문객이 찾고 있습니다. 반도 전체가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해안군과 자연환경에서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관계법령이 제정됐고 태안과 완도 등 4곳에서 국가공모로 해양치유센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내년 개관을 목표로 시설 건립과 운영체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최근 주민 45명이 해양치유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휴양과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치유, 이 부분이 복합적으로 가미된 그러한 해양치유를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국내 해양치유 산업이 건강뿐 아니라 관광까지 살리는 지역개발의 효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여야 갈등이 심해도 중앙 정치권과 달리 지역에서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인데요. 충남도가 처음으로 국비 확보 10조 원 시대를 선언하고 여야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그 현장을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도의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목표액은 올해보다 1조 3천억 원 증가한 10조 원. 다음 달부터 예산 편성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충남도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홍성역에서 용산역까지 45분 만에 주파하는 서해상과 경부 고속선 KTX 연결 사업,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사업, 경찰병원 분원 건립 등 30여 건의 신규 사업이 우선순위에 올랐습니다. 평택 예산 부여 등 서부내륙 고속도로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기존에 추진 중인 15개 사업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적극 협력을 약속하고 지역구별 현안에 대한 관심도 충남도에 부탁했습니다. 중앙정부에 이렇게 확인해봤다 이런 게 안 되더라. 그래서 의원이 이런 거 좀 더 해더라. 이런 서로 저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 공동 추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일부 의원들은 도 사업들이 인프라 구축에 집중돼 있다며 문화복지 등 도정 전반에 대해 다양한 사업 발굴을 제안했습니다. 서상공항과 육사 이전 등 대통령 공약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끌어내는 건 우리의 또 능력이 또 여기 필요하다고. 충청도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 놓고 다 이게 다 그건 뜻대로만 될 수는 없잖아요. 김태흠 지사는 목표를 높인 만큼 더 열심히 뛰겠다며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사업 현안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야가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늘 우리 의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충남도가 차질 없는 도정을 위해 여야의 협력을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정태희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오늘 이임한 데 이어 12대 신임 회장으로 유재욱 오성철강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한 유 회장은 시민들에게는 친근한 모금회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미드필더 이진현과 수비수 김민덕이 K리그1 4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이진현과 김민덕은 어제 수원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과 쐐기골을 넣으며 3대1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대전은 개막 뒤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리그 3위에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뭄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전시가 수돗물 단수 사태를 막고 안전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대청호 상수원 확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시 상수도본부는 우선 범시민 절수운동과 비상급수시설을 점검하고 특히 고지대 급수 상태나 물탱크 차량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재 충청권 주요 상수원인 대청호 저수율이 52.2%에 그치면서 수위가 점차 바닥을 드러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환경부는 금강유역의 강수량이 평년의 8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오는 8월 열리는 대전 영시축제의 비전과 정체성을 담아낼 캐치프레이즈를 다음 달 2일까지 공모합니다. 축제의 비전과 특색을 함축적으로 담은 15글자 이내의 문구를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과 우수작 등 10개 작품에는 경품이 지급됩니다. 대전 영시축제는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축제를 목표로 오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 1km 도로를 통제한 채 대규모 길거리 퍼레이드와 K-팝 콘서트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들이 7일 동안 펼쳐집니다.